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어느 분이 댓글로 잡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잘 들리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영세한 학원 원장이긴 하지만, 영세한 작은 학원 원장이다 보니까, 교재 제작부터 제가 다 하거든요. 내신 대비 교재. 그래서 그 복사기 소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영상 장비나 뭐 그런 거를 좋은 거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찍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노트북에 있는 그냥 노트북 자체에 있는 그냥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그런 잡소리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절대로 잘할 수 없는 강남 대치동 학원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한 번 공부를 못하면 한 번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또는 한 번 공부를 못하게 된 아이는 절대로 잘할 수 없는 강남 대치동 학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남 또는 대치동 뭐 이야기하면요. 학군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군지이고 그리고 교육의 메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강남도는 특히나 이 대치동에 만약에 교육이라는 이슈가 사라진다. 학원들이 다 없어지고 교육이라는 이슈가 사라진다고 봤을 때 과연 현재의 집값이 유지가 될까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아마 집값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렇게 이 강남이라는 곳 또는 이 강남 안에서도 대치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의 메카, 교육의 중심지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남 안에서, 이 대치동 안에서 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갈 수 있는 학원이 없고,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끔 되는 그런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강남이나 대치동에서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강남이나 대치동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은 공부가 한번 뒤처지거나 공부를 못하게 된 아이거나 공부의 시작이 늦은 아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곳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칠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나? 제가 이 디스쿨이라는 커뮤니티를 이제 즐겨 보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반포에서 학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강남 서초 송파 부모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저도 알고 있어야지 이제 그런 트렌드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예전에는 디스쿨에 글도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이 디스쿨이라는 그 커뮤니티에 글을 가끔 읽곤 합니다. 뭐 엄청 자주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이런 어떤 댓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신 걸 인상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사실 칠판 수업 또는 대형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는 공부 말고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것 같다. 대치동의 강사의 역량은 모두 다 우수하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글을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일까? 그러면 칠판 수업이나 대형 강의에 그 수준 높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는 절대 앞으로 공부나 학습적으로 더 발전할 수 없는 건가? 예전의 시대를 돌아보면 개천에서 용도 나고 그랬는데 공부를 못하던 아이도 갑자기 개가천선에서 공부를 잘한 케이스들도 드물지 않게 많이 봤는데 대학을 좀 잘 못 나왔거나 지방대를 나온 친구도 열심히 공부하고 석박사도 하고 유학을 가서 정말 명문대학의 교수로 있거나 전문직으로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시대는 과연 정녕 그 모든 길들을 다 막아버린 것일까? 그것의 중심에 강남과 대치동이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져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면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해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한 번 뒤처진 친구가 이 강남 대치동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학원에 이 많은 모든 학원들이 이제 지점을 열고 중심에 있는 이 강남 대치동에서 그 어느 학원을 여러분들 돌아보셔도 못하는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는 학원은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원들이 만들어지고 갖춰진 실력을 가진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을 끌고 가는 데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의 학원을 운영하지 절대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뒤처지거나 못하는 아이의 엉덩이를 두들겨가며 아이를 끌고 가서 그 아이를 정상에 올려놓는 그런 학원의 시스템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4등급, 5등급, 6등급 꼴찌들아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그런 정말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같은 학원을 만나게 돼서 그 학원에 등록해서 희망을 걸고 가면 거의 90% 이상이 사기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남에도 대치동에도 엄연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존재하고 9등급인 학생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인 학생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이런 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강남은 기형적인 공부 시스템이 되어버린 걸까?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을 안 해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시스템 안에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런 시스템 안에 나와서 학원을 차리기 위해 다양한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반포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물론 저는요, 영리를 추구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일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요. 하지만 적당히 돈을 이제 번다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좀 못하는 친구들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한번 맡은 친구와 고3 입시까지 끝까지 가서 이 아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대학의 문턱을 넘는 것을 내가 꼭 보고 싶다. 돈 이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둔 가치는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상담을 해보거나 저희 학원에 상담을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담을 오면 무조건 닥치고 수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제가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학원 원장이긴 하지만 아이가 학습이 조금 부진하거나 학습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그러면 전체적인 학습 중에서 잘하는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더 키워주라고 이야기하고, 수학도 물론 부족하지만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아이의 공부의 그릇을 그 전편에서도 이전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부의 그릇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그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유동성 있게 편성을 하게끔 아이와 부모님의 편의를 봐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뭐가 안타까운 현실이 있냐 하면 저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100%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많은, 만약에 10분이 있으면 8, 9분은 이거를 굉장히 악용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희 학원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아무렇게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소개를 하거나 주변에 이야기를 할 때도 야, 더오름 수학은 그런 데야. 다른 학원이랑 서브로 다녀올 수도 있는 데야. 이야기하면 다 바꿔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 하면요. 이분들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학원이 크지 않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전교 1, 2등 하거나 서울대를 입학하거나 의대를 간 제가 가르쳤던 그런 친구들 부모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학원을 우습게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나 피곤하거나 일정이 있어서 잠깐 늦거나 하루 빠지거나 시간표를 변경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송하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강남이나 대치동에서도 뭐 저희 학원이 좋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저와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작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러면서 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을 쏟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은퇴하거나 학원을 그만두신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모님과 아이들한테 그때는 학원이 굉장히 호황기였는데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그렇게 멘탈이 좀 단단해서 막 그런데도 상처를 많이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못하는 아이, 잘하는 아이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먼저 등록하는 아이를 받아주는 학원인데, 이런 학원은 우수한 학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학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원. 그렇게 생각하고 레벨이 있고 들어가기 어려운, 들어가는 문턱이 높은, 점수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학원은 굉장히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력이 없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력이 굉장히 있는데도 운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밥 굶지 않아요. 저도 당장 이 학원이 망한다고 해도 밥 굶지 않아요. 과외해도 되고요. 다른 데 월급쟁이 강사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내가 분명히 그 엄마들이 말하는 그런 학원에
그 유명하다는 강사보다도 실력도 있고 준비도 많이 하고 더 능력도 있고 잘 가르치는데 나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다 바뀌었어요. 다 레벨을 이용해서 뽑고 다 잘하는 아이들만 뽑으려고 해요. 아무도 한 번 떨어지거나 한 번 못해지거나 아니면 올라와 본 적이 없는 아이를 그 어느 누구도 실력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느 누구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과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가르치는 강사는 비싸요. 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과외를 하면요. 시간당 5만 원, 10만 원 받고 과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시간당 20만 원, 30만 원씩 내고 과외할 수 있어요? 그 수학을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대학생 중에 시간당 5만 원을 주고 5만 원 대학생 과외도 싼 건 아니지만 5만 원을 주고 대학생 과외를 해요. 비싼 거죠, 굉장히. 근데 그 친구가 이 아이의 수준을 파악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아이의 개념과 그 못하는 아이의 개념과 심화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정녕 생각하세요? 그런 선생님 만나는 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선생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예전처럼, 예전처럼 학교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자루 회초리로 때리면서 실력은 지금 선생님들보다도 떨어질 수 있지만 끌고 가는 시스템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학교에 서울대에 50명, 60명씩 붙는 거를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성적 기준으로 전교 5등 이내의 친구들이 지원해서 그 친구들 중에서도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어지는 그런 학교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뭐예요? 서울대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서울대 가능성이 많은, 중학교 성적 기준으로 서울대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을 모아다가 그 정원 180명, 200명의 친구들을 모두 다 서울대에 보내지 못하고 3분의 1도 서울대에 보내지 못했다는 건 그건 실패한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진 아이들을 갖다가 모두 다 의대나 서울대에 보내지 못한 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에 열광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실력 있다는 그 어느 사람도 내가 낮은 반으로 내려가서 꼴찌들을 모아서 이제 막 처음 중학교 3학년이 3-1을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 친구들을 스카이나 의치대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에 열광합니다. 이 AI 시대에 이 시대가 발전했는데 예전보다 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갈 곳이 없어요. 교육의 메카인 대치동과 교육의 메카인 강남에 사는데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 2, 3등급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70% 이상의 학생들이 내 성적을 올려줄 곳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기형적인 학원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남 대치동의 기형적인 공부 문화 누가 만든 것인가?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봐요. 부모님의 선민 사상과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이제 그게 선한 방법으로 어우러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학원 사업과 또 교육 사업이니까 교육 사업에 대한 욕심과 열망이 있는 강사와 원장들이 이거를 합쳐서 기형적인 이런 공부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4등급인 내 아이, 5등급인 내 아이, 6등급, 7등급인 내 아이. 디스쿨에서 이야기한 댓글처럼 희망이 없지 않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 5등급, 6등급인 내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열정을 불어 넣어줘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정말 내가 봤었을 때도 얘 수강료 아깝다고 그러는 아이도 4시간, 3시간 수업에 와서 1시간도 공부하지 않고 졸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물어봐도 대답도 단 1도 안 하는 아이도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아이에게 짜증내지 않고 그 아이가 나에게 내가 묻는 질문에 단 한 번의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 아이한테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해주면 많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변화가 있진 않지만 한 달이 지나면 이 아이가 닫았던 입, 내가 10번 물어보면 한 번 정도는 대답하고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집에 갈 때 인사하지 않았던 아이가 집에 갔때 저를 찾아서 인사를 하고 가고 2달이 지나면 10번 물어본 것 중에서 2번은 대답을 하고요. 숙제도 해옵니다. 엄청난 변화는 아니죠. 이 친구 1년이 지나도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저를 사기꾼이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학원 강사로 오래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랑 6개월밖에 안 만났는데, 1년밖에 안 만났는데, 선생님이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법니다. 이거를 빨리 끊어내고, 그래야 제가 돈을 버는데, 근데 하루 지나면 되게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면은 너무 감동이 되고, 내가 돈을 못 벌지만, 내가 진짜 잘했다. 한 인생 살린 것 같다. 저는 진짜 서울대 간 친구들도 너무나 찾아오는 친구들, 의대 간 친구들 찾아오는 친구들 너무나 귀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찾아오면 진짜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돈도 못 벌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아무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작은 씨앗을 던진 그 씨앗이 아이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커가는 게 있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저보다도 더 귀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이가 줄어가는 이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숨어있는 작은 학원들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절대로 잘할 수 없는 강남 대치동 학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시간이 엄청 긴데, 제가 항상 유튜브를 찍으면서 항상 고민이 되고 또 이제 이미 늦어졌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항상 고민이 되고 궁금한 게 막 이렇게 20분짜리, 25분짜리를 찍으면
과연 이거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있나? 나 진짜 막 말도 엄청 버벅대고 허접한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마지막 말을 들었다는 건 다 들으셨다는 거죠. 제 이 허접한 이 내용을 다 들어주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